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해 장병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고기가 갑자기 곤두박질치듯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추락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교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음성 기록 저장 장치 등을 분석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K가 상공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순간 기체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수직 낙하하며 땅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사고기는 당시 이착륙 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추락하기 불과 1분 전까지 관제탑과 정상적으로 교신했고 비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훈련 비행 경로가 평소와 동일했고 기상 상황도 양호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1996년 제작된 노후 기종이었지만 기본 골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기체 수준으로 개조 개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추락 직전 상황을 지켜본 주민들은 굉음을 들었다고 전해 기체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 올라올 때도 하면 좀 소리가 이상했어요. 비행기는 그렇게 소리 안 내요. 요 나날이 뭐 비행기 다니는 걸 보는데 내가 자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지나간 흔적에 검은 연기가 이렇게 났었어요. 우리끼리도 저기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제 지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왜 이렇게 노후됐나, 왜 이렇게 까만 연기를 품지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 박진우 중령과 부조종사 고 이태훈 소령, 전술사 고 윤동규, 광신원 상사의 합동 분향소는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에 마련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결혼 반지를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집에 온댔잖아. 오늘 집에 온다고 했잖아. 어릴 때부터 해군을 꿈꿨다는 조종사 고 박진우 중령의 유족은 박중령이 민가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장으로서 자기는 마지막까지 비행기하고 같이 갈 거라고 어제 딸이 얘기하면서 뻥뻥 울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숨진 4명의 장례는 해군장으로 다음 달 1일까지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에서 엄수됩니다. 해군은 사고 현장에서 음성 기록 저장 장치를 회수해 당시 조종사 간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해군 해상 투격의 추락으로 순직한 장병들을 위해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포항시 남구 항공사령부 체육관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순직 장병 4명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방부 차관과 포항시장 등을 비롯해 군 장병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마지막 주말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차례로 찾아 막판 집중 유세를 벌일 전망입니다. 내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포항 유세에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모레 일요일 고향인 안동을 직접 찾아 보수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내일 경주, 포항 등으로 논스톱 외박 유세를 이어가며 텃밭에서 보수 결집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 등을 언급하며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냐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선동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대위는 김 의원이 그건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총기로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김정재 의원의 막말을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28일 영천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도라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북 지역 유권자들도 각자의 일상과 현실 속에서 정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내고 있는데요. 엄지원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년 넘게 일군 사과밭 4,000평, 창고, 농기계, 집 3채까지
불길에 쓰러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사과나무를 걷어내 고추밭으로 갈아엎었지만 손에 질 보상금은 피해액의 10분의 1 수준. 산불 이재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책만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살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상안만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그 특별법도 지금 여야가 서로 다투느라고 아무 적어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주택도 안 하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억울하다. 3년에 걸친 복구 계획 아래 철거가 시작된 안동 지뢰예술촌.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밭둑 태우기, 논둑 태우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원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안동 찜닭골목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초대형 산불까지 겹치며 2번째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안동하면은 안동한우, 안동찜닭, 안동 광고등어였는데 이제는 안동하면 산불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편안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야 식구들 모시고 관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기 때문에 어딘지 두루두루 나라가 큰 탈 없이 조용하게 경기가 잘 돌아가서. 도청 신도시 활성화는 조성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도시 발전이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새로 들어서는 것도 없고 마트도 너무 협소하고 일단 소아과 당연히 병원 특히 부족하고요. 무엇보다 놀 곳이 없어요. 인구가 늘어나야 이제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근데 아직 그게 조금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시군마다 들어섰던 청년몰도 시들해진 지 오래. 청년 상인들은 꾸준한 지원과 관심만큼이나 지역 소멸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지역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조금 늘어야지 저희 지역의 청년 상인들도 같이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졸업을 하고 이 대경권에 좀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의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교통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가 적은 문제 등등이 인해서 제가 여기 정착을 하고 싶어도 참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공약 속에서 지역은 실질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영덕 강구항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최근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해 급물살에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와 생활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강구항은 전국 최초로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 강구항과 반경 5km 지역을 어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이 연계되면 수산식품 산업과 관광 산업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여름에도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적조 피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여름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약 1도 높아 고수온 특보와 적조주의보가 7월 말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장비를 조기에 지원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종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서는 한편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비상대책본부도 운영합니다.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 철도 탑승객이 반년도 안 돼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말마다 예매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고속철에 조기 투입해달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울산과 포항, 삼척과 동해를 거쳐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열차에서 많은 열차 탑승객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좋네. 여행 좋아하니까 나는 다 그냥 좋아요. 바다 풍경도 좋고 전부 다 좋았어요. 또 이용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럼요. 해야죠. 지난 1월 개통한 동해선 열차는
주말이면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 열차의 누적 이용객은 지난 5월 21일 기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해 바다 풍경을 보며 탈 수 있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다는 장점 때문에 탑승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동해선 철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역에서는 고속열차를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해선 강릉에서 부전까지 투입된 열차는 ITX 마음으로 열차 탑승 시간이 5시간으로 지나치게 길고 몰리는 이용객들을 고려하면 고속철 투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씩 막 기다리고 표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철도가 제 감당을 못하는 모양인데 KTX를 빨리 좀 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동해선에 운행 중인 ITX 마음의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KTX 이음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KTX가 도입돼 단선 구간 등을 고려하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1시간가량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울진군이 임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임업진흥원 교육과정을 전국 최초로 유치해 다음 달에 임업 후계자 50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과 울진군의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 방식으로 하며 울진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해 초피와 조경수 재배에 관한 강의와 현장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현행 법률은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면 3년 이내에 일정한 의무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받으면 의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도내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신규 설치 시설과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설치 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 검사 실시 여부, 부유물과 침전물 제거 유무 등을 점검하는데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